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 후 폐쇄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조기에 핵실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3번 갱도의 특성 등으로 미뤄 핵탄두 소형화 등 전술핵 폭탄 실험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주장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 가운데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3번 갱도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에 활용한 적이 없는 갱도로 입구 주변에 통나무와 토사가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번 갱도 내부는 두 갈래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2018년 당시 입구부터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100m가량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두 달 내 갱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3번 갱도의 구조적 특성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전술 핵폭탄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기폭실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저 끝에 점, 거기가 기폭실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등고선에서부터 지표면에서 깊이를 재보면 한 300-400m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을수록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3번 갱도는 소형 전술핵 용도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게 가장 효과적인 핵실험은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대형 핵실험이겠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실제 핵폭발 없이 시험하는 임계전 실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핵폭발 실험은 임계전 실험으로 자랑하고 열병식에서 큰 핵탄두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풍계리에서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술핵 실험이라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소규모 핵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러겠어요.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은 그동안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 미사일들의 실을 소형 핵탄두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관련 실험을 할 기술적 필요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데는 1톤의 중량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전술핵을 충분히 시도할 수도 있고 핵무기를 여러 발을 넣기 위해서 화성 17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상 더 진보해서 전술핵을 여러 발을 넣기 위해서 그 전술핵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시도한 화성 17형 발사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훨씬 더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의 목적은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조기에 핵실험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5개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합장강 무역회사와 조선승리산 무역회사, 로켓공업부, 또 운천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을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당국을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 24일 북한인과 기관을 제재한 데 이어 8일 만에 추가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온 4번째 제재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또 러시아 기관 4곳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중국 내 하부 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등이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단 수단 개발과 관련한 거래에 관여한 파르섹 LLC 등 러시아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조치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취해왔으며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 등에 연루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금 송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계속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정해진 수순이지만 향상된 역량을 보일지에는 회의적으로 평가했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SLBM을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지난달 24일 모습입니다. 북한의 2,000톤급, 즉 심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차양막 아래 숨겨져 있고 아래 왼편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22일에는 영웅함의 선미가 차양막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아래에는 잠수함을 끌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예인선이 보입니다. 다음 날인 지난 23일 영웅함은 다시 차양막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예인선은 왼편 바지선 옆에 정박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최근 이 같은 위성사진 8장을 공개하며 북한이 SLBM을 시험할 때 동원되는 잠수함과 예인선,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모두 등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824 영웅함 개조 또는 수리 작업이거나 위성사진 포착을 염두에 둔 기만 전술 혹은 SLBM 시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또다시 SL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의 정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SLBM 시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실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n SLBM launch is very likely. The real question is, will it be from a submarine or from a launch platform? You know, as CIS says, the launch platform was moved. Okay, did they move that to prepare it for a launch? Don't know.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SLBM은 기술과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집약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수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역량을 확보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don't think we really are because shoal type of operations for ASW is very difficult and they've got a coastline where they can operate and get coverage from the shore.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용으로 360도 전면 탐지가 어렵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남하에서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또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인 캐맥 의원이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제재하는데 정부가 모든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을 추가 제재하지 않는 이유, 특히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이 불법 환적을 숨기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행정부는 이런 활동에 연루된 중국 등의 개인과 기관, 금융기관을 왜 제재하지 않았는지 답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캐맥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과 대외문제 담당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 의원 28명이 서명했습니다. 캐맥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아직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스 의원도 성명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쓸모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적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수께끼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대북 지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부가 북한의 군현대화를 막고 김씨 일과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뿐 아니라 의회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부과하고 강화하며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의회가 의무적인 대북 제재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의회 내 오랜 초당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진지한 대북 제재 전략은 물론 의무적인 제재 이행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지난해 유엔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현황과 이런 협력을 막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또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 즉 컨센서스 형식으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번 연속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또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